다우지수가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요. 일단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뭐 등등 이런 기술주들 주가 흐름은 조금 좋지 않았고요. 대신에 ARM, 이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아주 급등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아마존을 따라잡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기술주 쪽에서는 약간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다우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설 전에 외국인들이 저 PBR주에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집어넣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신용잔고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부담은 좀 스럽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뭐 신용잔고가 지금 늘어나든 말든 일단 주가 상승은 더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 PBR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타이어 관련해서 3개 기업이 있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뭐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이 타이어 3사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쌩쌩 질주를 하면서 아주 뭐 실적에서의 신기록을 이번 연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들 모두 다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 동안에 뭐 특별히 한 거 없는데 시간이 훅 지나갔죠? 아유, 몸이 찌뿌둥해 막, 네, 이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도 이번 주는 월요일 스킵하고 넘어가니까 그래도 조금, 네, 기대치들을 조금 더 늘리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네, 잘 견디시고요.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니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다우지수는 0.3% 상승을 했고요. 뭐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장 후반부에 조금씩 떨어지면서 변화가 좀 생겼고요. 나스닥 역시도 상승 출발해서 상승폭을 크게 키웠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나스닥도 뭐 굉장히 빵빵 튀어나갔고, S&P 500 빵빵 튀어나갔고, 뭐 이런 모습들이긴 했는데, 다우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살아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이나 경기 전반에 걸쳐서 부담감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번 주 경제지표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핵심 물가 지표죠.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 지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일단은 CPI 지표, 여기에 가장 주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3일날 발표가 됩니다. 네. 현지 시간이요. 현지 시간 2월 13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가 되면, 오늘 저녁쯤 알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미가 있는 게, 지난달에는 3.4%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발표되는 것이 2.9%. 자, 2%대로 진입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그런 성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다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네, 도마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되면은 더 땡겨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3월 달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물론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다운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뭐 조금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이 나쁘지 않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요, 일단 CPI가 이번 주엔 가장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서요. 이번 주 내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 후반부 들어가면 이제 PPI 지표 발표되는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난달에 마이너스 0.1에서 올해는 이번 달에는 플러스 0.1로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비자 심리 지표도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경제 지표나 또는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CPI 지표, 그 다음에 뭐 저 PBR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정부 정책이 나오겠죠.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조금 더 치면은, 원래는 이번 주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치면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명절 이후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CPI 지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국내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 밴드를 2540에서 267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증권사 쪽에서는 아직 좀 더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보통 이 정도면은 2700 한번 넘기는 지표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방을 조금 더 우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금융투자 쪽에서의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 반등세가 강하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움직임들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주춤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워낙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모양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뭐 상승세를 좀 타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평가 관련주죠. 이제 저 PBR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더 나올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CPI 결과, 즉 미국 시장에서의 경제지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PBR 업종에 대해서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꺾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추가 상승은 유효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종목들이니까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정책적인 부분들에서는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 즉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괜찮은데요 라는 느낌을 일단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상승하면 좋겠는데 너무 급등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서서 설명을 잠깐 해드렸지만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이 반도체 설계기업 ARM이 지금 29%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살짝 플러스 마감, 그 다음에 AMD는 좀 떨어졌죠. 0. 몇 프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는 한 2% 넘게 하락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그쪽 올라갔지만 아마존 좀 떨어졌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더 많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지금 저 PBR 등이 없고서 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본다기보다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는 정도로 그냥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이제 더 치고 올라가면 좋지만요. 더 치고 올라간다는 어떤 부담적인 부분보다도 얘네가 좀 쉬어주면서 반도체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다 아시죠? 뭐 하이닉스가 잘나서 삼성전자 빼내고 뭐 하이닉스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만기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아마 지난주에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오늘 좀 올려주면 지수가 오늘도 어느 정도는 상승 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2차전지나 전기차 쪽은 조금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체크하시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네, 외국인들 저 PBR 종목들의 폭풍 매수가 있다. 요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인데 정책적인 이슈가
살아있으면 당분간은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이제 PBR 종목군들, 저평가로 되어 있는 종목군들 움직임 나타날 수가 있겠죠. 특히 자동차, 금융주 섹터 쪽으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와 금융주 섹터 쪽에서는 B2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B2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약 7,600억? 그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이 이번 달 2월달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고요. 8일까지 지난 8일까지 그러니까 거래일은 6일 정도 되네요. 네, 6거래일 동안 무려 1조 2,500원어치를 네, 현대차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역대급 실적에다가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들,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자동차 업황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주도주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실적도 크게 증가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가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현대차 우선주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죠. 배당 성향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기대감으로 작용됐고,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만원. 네. 지난달에 18만원대였는데, 18만원대 매수 많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18만원대에서 25만원까지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PBR이 0.7배. 그래서, 좀 더 보면은 한 2, 3만원까지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한 방에 튀어 올라가게 되면 차익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조금, 네, 좀 다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천천히 보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이외에도 기아차, 삼성물산,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스퀘어 등등 PBR 1배 미만의 종목을 대거 사들였다. 이 외국인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고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 PBR주를 살리겠다. 이 부분은 자금을 밀어넣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기금 자금을 활용하든 아니면은 뭐 정부기금을 활용하든 어떤 식으로든 정부 차원에서 이쪽으로 매수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집가를 끌어올려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스탠스를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쓸어 담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 당연히 뭐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위쪽에 걸어놨는데 팔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수익으로 이제 본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팔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해외 주식 갑자기 또 많이들 하시죠. 근데 해외 주식 쪽에서 이제 테슬라를 버리고 엔비디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원래는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는 테슬라를 버리고 엔비디아가 1위로 등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AI 쪽으로 많이들 바뀌고 있는 느낌이 있죠. 예, 주도주는 이렇게 슬금슬금 바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바뀌면서 이제 주도주의 물거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네, 이번 달에만 무려 5조 2,500억 원을 매도했다. 와, 엄청나네요. 순매도 상위 종목은 현대차 1조 6천억, 삼성물산, 기아, KB금융 순으로 되어 있다. 야, 현대차를 1조 6천억을 매도했네요. 네, 개인들이. 그동안 현대차에게 너무 질렸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사라고 해도 안 사고 막 그랬잖아요. 현대차 이거 안 가, 이 그지 같은 주식 막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본전권 올라오거나 수익 조금 나니까 이제 팔아먹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군은 대체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증권업계에서는 저 PBR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것에 대해서 대체로 환영한다. 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신용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형주로 단타 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요. 네, 신용이 조금 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 PBR 종목군들 당분간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을 더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조정이 조금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가 계속 좋게 나타나게 된다면 조정이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것이 얕게 들어가면서 이제 현재 가격대를 유지하고 다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겠죠. 네, 그래서 잘 보유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타이어 기업들. 이것도 사실 뭐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겠습니다만 올해 실적 신기록을 기대한다. 뭐 이미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높아요. 지난해 타이어 3사가 나란히 날아올랐다. 많이 팔고 많이 버는 구조였다. 야, 이건 진짜 좋은 거다. 그죠? 많이 팔고 많이 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상적인 판매인 것 같아요. 전방 산업인 완성차 판매 증대로 타이어도 함께 많이 팔렸고 타이어 원재료비와 물류비는 약세를 보였다. 야, 이게 마진율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물건이 또 많이 나가니까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된 거네요. 이 3사는 올해 목표 매출액을 모조리 높여잡고 최대 실적 경신에 또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좀 팔아먹었지만, 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네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그래서 88%나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네, 창사의 최고 실적. 네, 좋은 분위기네요.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증가폭이 상당해져. 금호타이어가 좀, 별로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무려, 네, 157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적이 그지 같았으면은 1500%나 증가했냐? 네, 3,883억,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1500%면은 뭐 거의 뭐 엄청난 거네요. 근데, 넥슨 타이어 같은 경우도 괜찮았어요. 네, 매출이, 네, 2조 원대, 2조 7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는데 한 방에 1800억으로 들어갔네요. 넥슨 타이어도 괜찮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타이어 종목군들은 이제 뭐 소비라든지 또는 경기 민감 섹터로 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 잘 보시고 타이어 쪽 공략하실 분들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쪽으로 공략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자, 앞으로 타이어의 실적은 완성차 판매량만 봐도 가늠이 된다. 지난해 완성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9천만 대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 9,100만 대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2019년도 경기가 조금 그래도 괜찮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요 시점, 요 이후에 이제 모든 부분을 회복했다. 즉,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다 회복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앞으로 더 이제 신차 수요가 더 증가하겠죠. 왜냐면 차량에 대한 어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기차 타이어는 더 가격이 비싼 거 아시죠? 전기차용 타이어, 전기차 쪽은 보면은 좀, 네, 그런 것 같다, 그죠? 배터리도 굉장히 비싼데다가 전기차도 타이어가 또 비싸요. 특수한 타이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는 워낙 소리가 적어가지고 조금 타이어가 노면이랑 굴러갈 때 나타나는 잡음 이런 것도 더 잡아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 들었고요. 승용차 쪽도 약간은 이제 요즘에 휠 크기를 좀 크기는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타이어, 네, 그런 고부가 제품들 위주로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요즘에는 자동차가 다 고급 자동차가 돼가지고요. 네, 타이어가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차량 판매량이 더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기대감을 만들어내게 되면, 네, 이 타이어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타이어도 저도 갈아야 되는데, 네, 타이어 판매에 또 어느 정도, 네, 일조를 해야 되겠군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 원재료 가격, 물류 가격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즉 마진율이 높아지니까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와 넥슨 타이어는 올해 매출액을 각각 4조 원대, 2조 원대로 잡았다.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국 타이어 역시도 추가 상승을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제 창사 일의 최대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더 세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 생각되고요. 증권가의 어떤 추정치를 보게 되면 한국 타이어의 예상 매출액은 9조 원대.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 16조 원 매출액이요. 네, 그러면 현대차가 진짜 대단한 거다, 그죠? 네,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15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3사 매출은 16조.
네, 그래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네, 조금 더 우리가 멀리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 쪽, 타이어 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도 점점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괜찮은 소식들이죠. 자, CPI가 첫 2%대에 진입을 할 것인가. 자, 이거 진입이 하게 되고 금리가 이제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일단 소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많이 침체됐었던 부분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저 PBR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 정책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오를 수 있겠죠. 오르지 않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와서 좀 힘들다 하더라도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는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보셔야 됩니다. 타이어 3사의 쌩쌩 질주, 이거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부품 판매량 증가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쪽은 일단 워낙에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미 확 좋아지는 모습으로 전환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곧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더 좋아질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나쁜 어떤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만 잘 보고 가시면 네, 적어도 네, 평균 이상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네요. 네. 실패는 내가 포기했을 때 만들어지는 업적이다. 자, 이런 업적을 만들 필요가 있나? 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주식 투자가 언제 쉬었던 적이 있었던가? 네. 네. 경기는 항상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아직도 경기는 네 맨날 어려워요. 도대체 좋을 때는 언제야? 라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주식시장은 올라도 어렵고요. 네 내려도 어렵습니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쪽 방향만 쭉 보고 가시면 결과적으로는 다 좋아지는 그 결과물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주식하기 잘했어 라는 생각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좋아요. 자, 잘 살아남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후유증 좀 남아 있으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